안녕하세요. 18.5도입니다. 나의 완벽한 비서. 재밌네요. 어디선가 본 것 같은 그런 클리셰가 많기는 합니다만 이준혁이라고 하는 배우와 한지민이라고 하는 배우를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눈이 정화된다고 그러나요? 두 사람 다 연기도 좋아서 앞으로 끌고 가게 될 이야기가 기대가 됩니다. 이야기의 초반 전개도 지루하거나 늘어지지 않고 속도감이 있죠. 강지윤의 서사도 대략 드러났습니다. 강지윤은 곁을 지켜줘야 됐던 아버지가 불길 속에 누군가를 구하려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됐죠. 그래서 혼자로 남겨지게 됐습니다. 버려졌다고 생각을 한 것 같죠. 그 상처가 아주 컸던 것 같습니다. 벚꽃이 날리던 날 아버지와의 그 소중했던 행복했던 기억, 그리고 은호 역시도 벚꽃이 날리는 이 현장에서 딸과 행복해하는 시간이 있고요. 또 그 현장에서 벚꽃이 날리면서 지윤을 바라보는 장면은 뭔가 의미심장한 것 같습니다. 지윤이 이전 회사에서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했는지는 조금 더 봐야 되겠죠. 유은호의 이혼도 궁금합니다. 20대에 결혼을 했고 출산을 했고 이혼까지 있었다고 하니까 그 이야기에도 여러 사연이 있을 것으로 보이죠. 이화에서 커리어웨이에서 충격을 받고 나오는 지윤을 은호가 극적으로 나타나서 부축을 하던 장면 참 따뜻하고 좋았죠. 한지민이라고 하는 배우는 악역을 해도 선한 느낌이 있습니다. 은호가 손을 잡아줘서 따뜻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윤이 차갑고 매몰찬 그런 속물 같아 보이는 설정이었지만 사실은 누구보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물론 선한 역이 더 잘 어울릴 수도 있습니다만 이준혁 배우도 개성 강한 연기를 많이 했습니다. 최근에는 동제 검사라도 참 익숙했는데 힘 빠진 순정남 연기가 생각보다 참 잘 어울린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사람 다 젊은 배우가 아니다 보니까 오히려 아픔과 상처 그리고 회복이라고 하는 이야기에 더 깊이를 주는 것 같습니다. 기대가 무척 되지요. 강지윤은 특이합니다. 사람의 이름을 외우지를 못합니다.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또 있죠. 잠을 자는데 늘 소파에서만 잡니다.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강지윤은 차가운 CEO입니다. 창업한 지 5년 만에 업계 2위가 됐으니 보통 독한 게 아니죠. 사람을 돈값 하는 사람, 그렇지 않고 돈값 못하는 사람, 그렇게 분류를 합니다. 배려 같은 게 없죠. 남의 사정 따위에 관심이 없는,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인간입니다. 겉으로만 그렇다는 거죠. 강지윤이 특히 못하는 게 있습니다. 이름을 외우는 겁니다. 물론 업무상 관련된 사람들의 이름, 그건 달달달 외우지만 정작 친밀하고 식구 같은 직원들의 이름은 외우지를 못합니다. 외우지를 못하는 건지 외우지 않는 건지는 모르겠지만요. 자주 잊어버리죠. 아마도 정확하게는 외우려고 하지를 않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걸 보면 지윤을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워질 것 같고요. 지윤은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과 감정적인 거리를 두려고 합니다. 이름을 기억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상처 때문이겠죠. 곁을 지키겠다던 아버지가 사라진 경험이 있습니다. 어린 지윤에게 커다란 상실감이었죠. 혼자 남았고 스스로에게만 의존해야 했습니다. 그 일은 지윤이 다른 사람과 감정적인 유대를 갖는 걸 두려워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이름을 기록한다는 건 그런 거잖아요. 개인적으로 유대관계를 갖거나 친밀감입니다. 그래서 헤드헌터인 지윤은 여러 기업의 주요 고객들의 이름을 칼같이 암기하고 있고 인적사항도 다 암기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기억한다는 건 관심과 애정이거든요. 존중이기도 하고 친밀감이기도 하고요.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걸 의미하기도 하죠. 그래서 승승장구하는 거죠. 업계에서도 단기간에 주목받는 CEO가 됐던 비결일 겁니다. 이름은 곧 관계의 시작이기도 하고 상대에게 개별적이고도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잖아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사람들과의 친밀한 관계에서는 다릅니다. 이름을 외우지 않으려고 하는 건 단지 바빠서가 아니겠죠. 또다시 깊이 상처받을 것을 무의식적으로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본능적인 생존 방식이고 자기 보호가 몸에 밴 거죠. 약한 겁니다. 직원은 오래 함께해야 하고 더 깊은 관계가 되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그 가까운 관계가 두려운 겁니다. 심리적으로 자기를 보호하려는 본능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죠. 또 그건 역으로도 마찬가지죠. 직원들로 하여금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자신에게 어떤 기대나 신뢰를 두지 말라고 하는 선포 같은 거죠. 다른 사람의 호의나 친밀감을 사전에 차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 잠도 못 잡니다. 제일 짠했던 부분은 바로 숙소로 돌아와서 소파에 혼자 누워서 잠이 들어버리는 그런 장면이었죠. 은호가 옆집에 수연과 함께 아이들을 안고서 엘리베이터를 타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 장면과 혼자서 지윤이 컴컴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나올 때 그 두 개의 장면이 오버랩됐었는데요. 참 좋았죠. 단순히 혼자라고 하는 외로움만 담긴 게 아닙니다. 지윤이 서준이나 유별이와 같다는 거죠. 지윤의 시간이 깊은 내면 속에서
혼자 남겨졌던 어린 시절에 멈춰져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깊은 내면은 아버지를 잃었던 그 순간에 멈춰 있는 겁니다. 아버지를 잃고 혼자 남겨져 스스로를 보호해야 한다는 그런 절박감을 가진 아이가 어두운 엘리베이터에서 혼자 내리고 있는 겁니다. 지유는 또 수면제가 없으면 잠을 자지 못하죠. 잠을 자도 또 소파에 웅크리고 잡니다. 겉으로는 성공한 어른처럼 보이지만 혼자 있는 어릴 적의 고립감과 두려움을 여전히 갖고 있는 겁니다. 밤이 되면 일로서 억누르고 있던 감정들이 표면으로 드러나서 수면제에 의지하고 있는 거고요. 소파에 누워서 잠이 드는 겁니다. 소파에 누워서 잠이 드는 것, 그건 성인이 돼서도 자신을 돌보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모서리에 머리를 자꾸 부딪히고 문은 여전히 밀면서 나가려다 부딪히고 신발은 어디 있는지 늘 못 찾기 일쑤죠. 덜렁거리는 아이 같습니다. 마치 엄마를 부르듯이 서이사만 연신 불러대죠. 커피까지 부탁을 합니다. 그건 바빠서 정신없다는 게 아닙니다. 어린 시절에 스스로를 돌봐야 했던 지윤이 성인이 돼서도 자신을 돌보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라고 하는 걸 말합니다. 소파에 웅크리고 잔다는 것, 그건 지윤이 여전히 정서적으로 안전하지 못하다고 느낀다는 그런 아이 같은 표현이죠. 마음 깊은 곳에는 보호받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겁니다. 아버지를 잃고 돌봄을 받을 대상이 사라진 지윤이 여전히 그 돌봄을 갈구하지만 그 욕구를 스스로 억누르며 외롭게 살아왔다는 겁니다. 차갑게 다른 직원들을 대하고 성과로만 사람을 기계적으로 대하는 것 같아도 마음 따뜻한 그런 약한 마음이 있는 거죠. 외로움을 방치한 결과로 어릴 적 그 정서 그대로 멈춰버린 겁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엘리베이터에서 아버지 품에 안겨 웃으며 들어가는 아빠 은호와 또 유별이, 그리고 혼자서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지윤, 이게 묘한 일치감이 있는 겁니다. 결국 비서라고 하는 것도 돌본다고 하는 얘기잖아요. 비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단순히 행정 업무나 일정 관리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필요를 세심하게 관찰하고 지원하는 거죠. 다른 직원들은 보면 모두 무서워서 지윤의 눈치를 유리로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서이사는 방이 옆에 있습니다. 보이지 않죠? 필요를 채워주거나 돌볼 수가 없습니다. 오죽하면 헤드폰까지 쓰고 아무 소리도 듣지 않으려고 하죠. 그럴 때마다 지윤이 자기의 필요를 얘기합니다. 하지만 은호는 찬밥 신세일 때부터 유리를 통해서 계속 지윤을 쳐다봅니다. 관찰하고 세심하게 필요를 챙겨줍니다. 은호만 그렇게 합니다. 비서기 때문에 그렇죠. 심리적인 안정감을 지윤에게 줘야 하니까요. 그런 돌봄은 신뢰와 안심이라는 것과도 연결이 되는 거죠. 아버지가 하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은호가 비서를 한다는 건 단순히 업무적인 의미만이 아니라 어린 시절부터 결핍됐던 은호의 돌봄을 간접적으로 채워주는 의미가 됩니다. 단순히 여자 상사와 남자 비서라고 하는 조금 낯선 의미만이 아니죠. 그래서 비서를 남자로 했던 겁니다. 괴팍해 보이기까지 하는 지윤을 그 내면이 멈춰버린 그 시간에 멈춰져 있는 아이로 보게 된다면 오히려 지윤은 굉장히 이해하기가 쉬워질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은호의 상처와 또 은호의 이야기가 있겠죠. 그 상처와 이야기는 또 지윤이 케어하고 돌보는 관계로 회복이 되는 게 아닐까. 작가의 말대로 사람이 결국 답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18.5도였고요. 나의 완벽한 비서,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